수치로만 보면 0.2인치 정도의 차이이지만 마치 트랙패드처럼 활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살짝 누르면 포커스를 맞춰주거나 기존처럼 파스텔 톤의 색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아이폰 16의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주면 새로운 아이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출시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 라인업의 경우 디자인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카메라의 배열입니다. 기존 일반 라인업의 경우 렌즈가 대각선 배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16에서는 수직 배열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배열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메인은 바로 공간 비디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간 비디오는 비전 프로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입체적인 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카메라 배열과 상관이 있냐? 이 공간 비디오는 초광각과 광각 이 두 가지 렌즈를 모두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렌즈의 배열이 좀 가까울수록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이폰 16 관련 내용들을 쫙 봐도 이번에 일반 라인업에서도 공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리해보면 이번 16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카메라 배열이 수직으로 바뀌고 공간 비디오 촬영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은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과 비슷하게 나올 예정이지만 이번에 화면 크기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16 프로는 기존 6.1인치에서 조금 더 커진 6.3인치, 프로 맥스는 기존 6.7인치에서 0.2인치 더 커진 6.9인치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0.2인치 정도의 차이이지만 실제로는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면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이 베젤, 이게 정말 얇게 들어가면서 커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커지더라도 제품 자체 크기는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아주 약간 정도만 사이즈가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품 사이즈의 변화가 생기면서 제품의 무게가 이번에 조금 더 무거워질 전망인데요. 프로 같은 경우는 약 7g 정도, 프로 맥스는 4g 정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프로 라인업 써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진짜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은근히 묵직하고 좀 그렇게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작년에 나온 이런 15 프로 맥스, 15 프로 이런 경우는 티타늄이 들어가면서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또 무거워진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커지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엔 컬러를 볼 건데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소식들을 좀 종합해보면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은 화이트, 블랙, 내추럴 티타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다고 알려진 데저트 티타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로즈골드와 비슷한 컬러가 나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했는데 이 데저트 티타늄 유출된 사진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이건 실물을 좀 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라인업의 컬러는 현재 블랙, 화이트, 블루, 그린, 핑크 이렇게 5가지 색상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기존처럼 파스텔 톤의 색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빠졌던 화이트 컬러가 이번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화이트 컬러를 선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 화이트 컬러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칩셋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은 이번에 A18 칩셋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프로 같은 경우는 A18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칩셋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차이가 난다면 GPU 성능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4가지 모델 전부 다 8GB 램이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8GB였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2GB 용량이 증가한 겁니다. 원래는 6GB였죠. 사실 애플이 램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일반 라인업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준 이유는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일반 라인업도 드디어 램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아주 좋은 변화로 생각이 됩니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16 시리즈에서는 액션 버튼이 일반 라인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었죠.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음소거 스위치가 역사 속으로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시그니처라고도 볼 수 있었죠. 사라진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좀 더 써보려고 활용을 좀 많이 해본
써본 편이긴 한데 솔직히 한 1년 써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주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유용하다란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하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좋았었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좀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 액션 버튼 꿀팁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버튼이죠. 바로 캡처 버튼입니다. 이 캡처 버튼은 전원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프로와 일반 구분 없이 모든 모델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게 진짜로 눌리는 버튼이 아니라 눌렀을 때 그 눌리는 느낌만 나는 정전식 버튼입니다. 아이폰 SE의 홈 버튼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캡처 버튼은 카메라 전용 앱에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살짝 누르면 포커스를 맞춰주거나 그리고 좀 더 세게 누르면 촬영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 버튼을 밀면 줌인 또 빼면 줌아웃 이런 식으로 마치 트랙패드처럼 활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유용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카메라 변화도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일반 라인업의 경우 광각과 초광각 이렇게 듀얼 렌즈 구성이고요. 광각은 48메가픽셀로 기존 아이폰 15과 동일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초광각 같은 경우는 12메가픽셀로 화소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리개 값이 기존 f2.4에서 f2.2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전문가적인 표현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뭉개지고 막 화소 저하도 생기고 그게 다 빛을 많이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 비디오 촬영도 이제는 일반 모델에서도 가능해지고요. 현재 프로 모델에서만 지원되는 근접 촬영 또한 일반 라인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를 보면 기존과 같은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고요. 여기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렌즈가 들어갑니다. 광각 카메라의 경우 48메가픽셀로 이건 기존과 동일한 렌즈로 예상이 되고요. 초광각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좀 된다고 합니다.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화소가 엄청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광각 카메라처럼 픽셀 비닝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화소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공간 비디오 촬영이 기존 1080에서 4K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재 프로의 메인 카메라처럼 초광각에서도 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로 촬영도 초광각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겠죠. 망원 렌즈의 경우는 작년에 15 프로 맥스에만 탑재가 되었던 테트라 프리즘 렌즈가 이번에는 16 프로 모델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6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동일하게 5배 광학줌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은 48메가픽셀의 광각, 테트라 프리즘 렌즈가 적용된 12메가픽셀의 망원 렌즈, 마지막으로 48메가픽셀의 초광각 렌즈 이렇게 탑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는 배터리 크기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 배터리를 보면 기본형과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에는 배터리가 조금씩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배터리가 더 감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오래가는 배터리였잖아요. 저희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봐도 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 정도 이 물리적인 배터리 양이 작아진다고 하니까 아무리 칩셋의 효율이 좋다고 해도 기존보다는 배터리가 덜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플러스의 거의 유일한 매력이었는데 이게 적어진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반면 프로 라인업의 경우는 충전 속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15 프로에서는 유선 충전 같은 경우는 27W, 맥세이프는 15W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유선 충전 같은 경우는 40W, 맥세이프는 20W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의 크기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충전 속도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40W로 올라가면 지금보다 충전 속도는 확연하게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애플의 9월 이벤트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새벽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이번에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들어갈 거다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통신업계 쪽에서
측에서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맞는 요금제와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이폰이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1차 출시국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요. 뭐 거의 항상 3차 출시국 정도에 나왔어요. 보통 빨리 받아봤자 10월 정도의 제품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서 아이폰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면서 1차 출시국에 이번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들어간다면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출시일은 9월 20일이 아주 유력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미국에서도 공수해오고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뭐 이랬는데 그동안 제품 수급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번에 한국도 1차 출시국에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빨리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6 시리즈의 거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이쯤 되면 대부분 정보가 다 나온 상태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 데저트 티타늄, 이 색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런 약간 된장 색깔로 나올 건지 아니면 진짜 애플이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정말 또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뽑아낼지,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면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소식 정리해봤고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오면 또 가장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